안녕하세요. 명순의 요소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시간이 나서 또 이렇게 녹음을 합니다. 오늘은 황금변. 제가 뭐 책에도 수도 없이 반복을 하고 제 글에도 수도 없이 나오죠. 꼬들한 황금변. 왜 꼬들한 황금변이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 뭐 생식 이런 것을 많이 먹었을 때는 황금변이라는 게 황금변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변은 꼬들하게 나오지만 어떤 날은 뒷부분이 물러지면서 냄새가 심하고 색깔이 어둡고 주로 그런 변을 봤어요. 자연식을 할 때는. 그런데 지금은 끝까지 꼬들하면서 주로 이제 황금색, 누런색의 변을 봅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는 대장에서 부패를 한다. 그리고 그래서 변이 물러지거나 냄새가 많이 나고 방구가 많이 나온다. 이런 말을 수도 없이 반복을 했죠. 제 경험상 이게 황금변이 될수록 변이가 잘 일어나고 딱딱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변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루 건너뛰기도 하고 어떤 날은 이틀도 건너뛰고 또 어떤 날은 이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황금변이 되면서 매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두 번. 자, 변은 두 번이 나오냐 뭐 한 번이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꼬들한 변, 깔끔한 변이 나오면 한 번 내지 두 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황금변은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줍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발효가 잘 됐다고 그러죠. 우리 대장에서는 막걸리가 술독에서 발효가 되듯이 발효가 일어나는 공간인데 여기서 발효가 잘 일어날수록 황금변이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먹은 음식에 따라서 색깔이 좀 더 어둡기도 하죠. 그렇지만 누런 진짜 황금색의 변이 됩니다. 아이들이 그런 변을 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건강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고기에다가 흰쌀밥에다가 뭐 된장국, 반찬 이렇게 먹을 때 오히려 변이 더 꼬들하고 황금색에 가깝습니다. 자연식 하는 사람일수록 변이 어둡고 냄새가 더 심해 버려요. 콩이나 견과류 같은 걸 먹고 대장에서 부패를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냥 깍두기하고 순댓국, 뭐 밥 이렇게 먹었을 때는 변이 좋아요. 근데 집에서 나름대로 건강식 한다고 야채 널어놓고 여러 가지 그 섬유질 반찬하고 현미밥, 콩밥 이런 거 먹으면 변해서 악취가 나요. 변 색깔도 더 어둡고. 그러니까 자연식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은 변을 본다는 거죠. 자, 발효. 우리가 발효. 너무나 여러 번 많이 들어봤죠. 발효. 부패. 자, 똑같은 이제 미생물에 의한 분해 작용이죠. 분해. 분해라는 건 뭐냐? 분자 구조를 단순한 구조로 쪼개는 겁니다. 우리가 썩어 없어질 놈 그러죠. 썩어 문드러 죽을 놈. 맨날 시골
그 욕 중에 썩어 죽을 놈 그러죠. 즉 분해되어서 사라져 버려라 이런 말이죠. 썩는다. 썩으면 없어져 버리죠, 형체가. 근데 이게 화학적인 분해죠, 물리적인 분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유기물은. 막걸리 발효가 잘 됐다, 이 말은 무엇이죠? 발효가 잘 됐다. 어떤 음식이? 미생물 우리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뭐 내가 뇌를 뽕으로 뇌를 키우면 이게 눈에 보이지만, 미생물은 저희가 억마리가 증식을 했는지 수천억 마리가 증식을 했는데 보이질 않아요. 그냥 무엇으로 판단해요? 맛으로 판단하죠. 맛, 풍미. 발효가 잘 될수록 그 맛있어지죠. 막걸리도 발효가 덜 된 것보다 잘 되면 맛있고, 김치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발효가 잘 일어났다, 이 말은 쉽게 표현을 하면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했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쁜 건 날고 우리 몸에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주는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유익균이 많이 증식하면 할수록 영양이 많아져요.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을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생물이 바로 영양물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발효시키면, 막걸리는 당질이죠. 탄수화물. 이 당질인 음식이지만, 이게 미생물이 이 당질을 먹고 다양한 효소가 많아지면 이게 시원해집니다. 어떤 감칠맛도 주면서 효소도 만들고, 비타민,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있죠. 여러 가지 비타민도 합성해내고, 또 미네랄을 이렇게 흡수되도록 이온화 시켜주고, 또 뭐 단쇄지방산, 그 위에 그 미생물 자체가 바로 사람 몸에 영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과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산물, 이게 몽땅 영양물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양이 많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맛이 있어지는 거예요. 영양이 많아지지 않았는데 왜 맛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맹물 맛이라고 하죠. 물 속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심심하죠. 그래서 맹물 맛이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발효가 잘 됐다는 것은, 막걸리가 발효가 잘 됐다는 것은 미생물이 최대한 증식을 했다, 이 말하고 똑같죠. 발효가 잘 될수록 영양이 많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입에 더 맛있어진다. 자, 그러면은 우리 대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났다, 유익균이 최대한 증식했다. 그 증거물이 바로 꼬들한 황금변이라는 거죠. 아까 발효가 잘 될수록 영양이 많아진다 했죠. 그래서 꼬들한 황금변이 될수록 나는 많은 영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변비라든가 또는 설사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부패할 때 이제 변비 설사가 되죠. 그런 영양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들한 황금변을 봐야 영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영양,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근데 우리는 미생물이 만들어주는 영양이 훨씬 중요한데, 슈퍼푸드를 찾아 먹고 무슨 생 채소를 먹어야 영양을 얻고 견과류를 먹어야 영양을 얻는 줄 알아요. 근데 자, 이 음식들이, 제가 이제 반대하는 이 음식들이 대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는 음식이라면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음식이겠죠. 근데 결정적으로 이것들이 대장에서 발효를 방해해버려요. 방해한다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패를 일으켜버린다는 거죠. 부패. 그러니까 부패를 일으켜버리면
그 유익균이 증식을 못해요. 그러면 유익균이 그만큼 숫자는 적고 부패균은 더 많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 식물들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식물들을 열심히 먹을수록 오히려 영양실조에 걸려요. 대장에서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열심히 먹는 사람일수록 피부가 건조하고 막 입마름도 생기고 살이 빠지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튼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발효가 잘 됐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발효가 안 될수록 부패가 일어나는 거고, 발효도 그냥 부패가 좀 일어나도 발효는 잘 될 수 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막걸리가 부패균이 증식했는데 발효가 잘 될 수 있나요? 반드시 기량작용,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되면 그만큼 부패는 덜 된 거고, 부패가 많이 되면 발효는 덜 된 거예요. 그래서 발효가 무조건 잘 일어나야 되죠. 자, 첫째, 이제 황금변은 꼬들한 황금변은 많은 영양을 얻게 해준다. 자, 이제 두 번째, 꼬들한 황금변을 볼수록 피가 깨끗해진다. 자, 우리는 이제 해독이 참 중요하죠. 몸에 독이 있어서 병이 생겼다. 그래서 해독을 위해서 또는 내 몸에 독이 더 적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유기농을 찾아 먹고 자연재 배채소 그리고 화학물질을 피하고 또는 심지어 막 관장을 해서 또는 커피 관장 또는 간청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독을 하죠. 자, 그런데 저도 참 그런 요법들한테 한번 미쳐봤지만 똥은 악취나는 변을 보면서 백날 그거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답니다. 없어요. 진짜 해독은 장에서 발효가 잘 일어날 때 해독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대장에서 부패하게 먹으면서 부항으로 피를 빼고 관장을 하고 커피 관장을 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대장에서 황금변이 될 때, 그러니까 발효가 잘 일어날 때 우리 몸이 해독이 되는 건데, 그건 등한시하고 딴짓만 하는 거죠. 자, 그런 거 안 해도 대장에서 황금변이 되면 내 몸은 해독, 피가 깨끗해진다. 그게 무슨 말이냐? 발효라는 말 자체가 효소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바로 이 효소가 강력한 청소부입니다. 청소부.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럼 이 효소가 내 몸속에 흡수가 되면은 피 속에 들어있는 각종 그런 화학물질, 독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서 황금변이 될수록 피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근데 대장에서 맨 무름변이나 까만 변, 악취나는 변을 보면 이 부패균들이 분비하는 독소가 피 속으로 스며들어서 피가 탁해지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가공식품도 당연히 피를 탁하게 만들죠. 고기도 막 과하게 또는 가공육 이런 걸 먹어도 피가 탁해지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다고 믿는 식물들, 그게 바로 콩, 견과, 생잎사기, 현미, 밥 이런 것들이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가지고 오히려 피를 오염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피곤해집니다, 몸이. 그 식물들 위주로 먹는 사람들은 농약 중독이나 연탄 중독에 동치미 국물을 먹인 이유는 발효 음식 속에 효소가 몸속에 있는 독을 분해 제거해 주기 때문에 바로 동치미 국물을 먹인 거예요.
즉 우리가 피를 깨끗이 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꼬들한 황금변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은 웬만한 독은 제거가 된다. 황금변을 만들면 영양을 얻는다.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피가 깨끗해진다. 즉 장에서 발효가 잘 될수록 영양과 해독, 영양도 얻고 내 몸도 해독이 된다. 그래서 그러면 많은 질병들이 치유의 효과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또 꼬들한 변이 될수록 장내 환경이 좋아져요. 깨끗해진다는 거죠. 시냐 히로미라는 그 의사가 있어요. 일본의 그 내시경을 개발한. 그동안 수십만 명의 장을 들여다봤는데 내시경으로 장이 막 더러운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뭐 변이 안 좋겠죠. 당연히 막 개실이 있고 염증이 있고 막 혈관이 막 보이고 젊은 처녀인데도 그런 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80 먹은 노인인데도 장벽이 깨끗한 사람이 있더랍니다. 장벽이 깨끗한 사람일수록 건강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장내 면역은 대장에서 나온다. 뭐 장내 미생물은 뭐 자폐, 뭐 치매, 뭐 혈압, 당뇨, 비만, 뭐 모든 질병에 연관이 되어 있더라. 정말 장내 미생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내 환경이 깨끗한 사람은, 즉 장내에서 발효가 잘 일어나는 사람은, 꼬들한 황금변을 보는 사람은 똑같은 말이죠. 장이 좋은 사람, 뭐 똥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 면역이 뛰어나다. 장내 환경이 좋을수록. 왜냐? 유익균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장에서 맨날 부패균들만 살고 있으면 뭐 면역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꼬들한 변은 영양을 얻고 몸을 해독을 시켜주고 장내 면역을 얻게 해주는. 그러니까 똥 좋은 놈은 건강하다. 황금변을 매일 한 번씩 보는 사람은 보십시오. 주변에 병이 없어요. 변비도 보면은 변이 항상 이게 까맣죠.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증식을 하게 되면은 저절로 이렇게 시스템이 복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변이를 느끼면서 화장실을 간다는 거죠. 아무튼 초점을, 내가 건강을 해주기 위해서는 초점을 꼬들한 변을 만들어야 된다. 황금변. 그런데 이게 너무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전혀 꼬들한 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는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꼬들한 변을 만드는 지혜가 눈금밖에 없다 이거죠. 대부분은 그냥 분석, 개별 논리. 브로콜리는 항암 성분이 많다. 현미에는 백미의 영양이 100배다. 생채소에는 살아있는 영양이 들어있다. 또 야채는 무조건 좋다. 먹어라. 자, 이렇게 먹으면 오히려 변이 나빠져 버린다는 거죠. 차라리 고깃국에 쌀밥 먹는 사람이 변이 더 좋아요. 디테일한 전술이 없다는 거죠. 자연식 대가들이 쓴 수백 권의 책을 읽어보세요. 똑같은, 그냥 뭐 가공식품 나쁘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리고 고기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근데 그 내용이 똑같죠. 고기는 병을 만든다. 식물을 먹어라. 식물을 먹을 바에는 이왕이면 영양을 위해서 통곡식을 먹어라. 무슨 항암성분, 피토케미칼이 많은 뭘 먹어라. 이런 말밖에 똑같죠, 뭐 말이. 뭐 수백 건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세요.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뭐 어디에는 뭐가 좋더라. 자, 그렇게 그 어떤 특정 음식이
그 질병에 또는 그 어떤 영양소를 채워준다면 세상에 아픈 사람이 누가 있고 영양 부족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분석적으로 그 영양이 많은 음식일지라도 우리 몸속에서 흡수 동화율이라든가 또는 장내 발효가 얼마나 쉬운가, 여기에 그 음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 녹즙 그 생식 교류에서 시래기는 뭐 돌멩이를 만들고 영양가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생채소만 먹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근데 시래기는 뭐 말라 비틀어진 낙엽처럼 정말 먹을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만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양육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시래기를 먹으면 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슈퍼푸드란 말에 속지 말고 똥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만 먹으라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좋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은 이제 자, 영양이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영양이 많으면서 흡수율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는 장내 발효가 잘 되는 음식이어야 된다.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만족하면 먹을 가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먹을 가치가 없어요. 즉, 흡수율도 극히 나쁘고 대장에서 부패하는 음식들은 먹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미밥, 생채소, 콩, 견과류예요. 제가 이제 나중에 개별 종목을 따져서 왜 흡수율이 나쁘고 왜 대장에서 부패하는지는 이제 너무나 긴 얘기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드리고, 자, 그런데 이제 시래기는 그 자체의 영향은 없지만 장에서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니까 먹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만족을 하죠. 말린 나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두 가지를 만족하는 음식은 최고로 좋겠죠. 영양이 많으면서 흡수율도 좋고 또 대장에서 발효가 잘 되는 음식, 그게 뭘까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현미누룩 효소예요. 자, 현미에는 영양이 많죠. 자, 발효시키지 않고 먹으면 흡수율이 극히 저조해요. 그래서 백미밥 먹다 현미밥 먹으면 살이 빠지는 거예요. 혈당이 안 오르고. 근데 현미를 발효시킨 현미 효소는 살이 찌죠. 막 살쪄서 못 먹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원래 흡수율이 좋은 사람은 막 현미 효소를 먹었더니 살이 쪄서 못 먹겠다는 사람이 엄청 많죠. 그리고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자, 그게 발효에 의해서 영양이 흡수율이 엄청 좋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현미 효소를 먹으면 변이 좋아져요. 변비, 설사 뭐 이런 게 다 좋아지죠. 그 말은 뭐예요? 장내 미생물에 좋은 먹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유일한 음식이다. 그게 바로 이제 현미 효소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현미 효소를 먹어봤는데, 제가 요즘 계속 건더기하고 국물을 따로 분리해서 먹으라, 그런 말씀 드리죠. 저는 밥을 효소 건더기, 그게 섬유질 덩어리죠. 근데 이제 당질은 훨씬 적어졌죠. 거기다가 흰밥을 조금 한 30% 정도, 이제 소화력에 따라서 그것은 조절을 하시면 돼. 그것도 부담이 되면 흰쌀밥을 뭐 50%, 더 부담이 되면 70%, 현미 효소 건더기 30%. 뭐 좋은 사람은 한 건더기를 70%, 백미밥을 30%,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여기에 이미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굳이 다른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으면 변이 나빠져 버린다. 저는 그러면 김치나 뭐 된장국 정도, 또는 청국장 뭐 이 정도 이제 먹죠. 거기에다가 이제 고기,
자, 근데 어떤 분은 이제 세 끼를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두 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끼 드시는 분은 이 현미효소 발효밥을 드실 때 좀 많이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위장이 나쁜 사람은, 이제 장이 나쁜 사람은 좀 이게 부담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소화력이라든가 먹는 횟수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져서 이 그 비율, 백미밥과 효소 건더기 비율이라든가 양을 조절해서 변이 꼬들하게 나올 정도 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식은 이 반찬이 너무 많아요. 반찬이라는 건 다 섬유질이에요. 김치도 여러 가지, 김, 미역, 버섯, 나물, 심지어 된장국, 우리 현미효소 건더기도 그 미강이 섬유소가 들어있죠. 섬유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이 섬유질 반찬을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장이 좋아지려면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라. 그런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우리 장에는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종이 많고 섬유소를 좋아하는 종은 적기 때문에 이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 대장에도 부패가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장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반찬을 확 줄여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부드럽게 조리해라. 얼갈이 배추, 조그만 그 배추 푹 삶아서 된장국 끓이면 그거 하나면 돼요. 깍두기 하나면 되고, 깍두기하고 또는 된장국. 그리고 섬유질도 잎사귀들은 농축돼 있어요. 섬유질이. 김치라든가 이런 것, 나물, 잎사귀 나물들. 우리가 어떤 때는 변이 좋고 건강한 사람도 어떤 때는 변이 좋고 어떤 때는 안 좋을 때 다 그 먹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그런지. 그냥 고기 먹어서 그렇게 됐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런 깨끗한 반찬, 그러니까 섬유질 반찬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것은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요체는 섬유질 반찬을 줄여라. 장내 환경이 나쁜 사람일수록. 자, 이런 걸 모르고 나는 왜 현미효소를 먹어도 변이 안 좋아져요,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장내 환경이 나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디테일하게 장내 발효가 잘 되도록 조건을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제가 이제 발효밥하고 흰밥을 먹었을 때 정말 쾌변이 되더라. 황금변이 되더라. 그리고 그렇게 만들면 더 피곤함이 없어지고 컨디션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는 젊었을 때는 아침에 탁 한 번씩 갔는데 나이 먹으니까 하루 건너뛰는 날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틀에 한 번, 또 어떤 날은 한 번, 하루에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게 건더기 효소를 먹으면서 섬유질도 팍 줄이고 정말 황금변이 되니까 어떤 때는 정말 진짜 황금변은 화장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꽃갈콘처럼 툭 떨어지죠. 그러면 정말 너무 속이 편하고 뒤끝이 깨끗하죠. 그렇게 먹었더니 이제 매일 한 번씩 변이를 느끼고 화장실 가게 됐어요. 어떤 날은 2번도 가요. 근데 이 설사변, 무름변 보면서 2번 가는 건 안 좋죠. 근데 꼬들한 변을 보면서 1번, 2번 가는 건 아주 좋죠. 그러니까 개별 논리, 어디에는 뭐가 좋고 뭐에는 뭐가 많더라, 이런 말을 싹 무시해버리고 장에서 발효가 쉬운 음식만 먹어라. 장에서 발효를 방해하고 이런 음식은 다 버려버려라. 우리 조상들은 소화가 뭔지 장내 발효가 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양이 뭔지도 몰랐는데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미를 먹었고 현미 안 먹고
콩은 발효시켜서 청국장 된장만 먹었고, 뭐 견과류라는 것은 뭐 없던 음식이고 뭐 먹지도 않았고 생채소 안 먹었고. 네. 그래서 조상들이 먹던 방식으로 먹으면 우리 된장국 먹으면 얼마나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방식으로 먹으면 된다는 거죠. 어머니들은 옛날에 잡채 요리, 콩나물로 잡채 요리 할 때도 대가리 버렸어요. 녹두도 깐 녹두를 먹고. 다 섬유소죠. 이게 녹두의 껍질이 아주 거친 섬유소죠. 들깨도 뭐 들깨 통들깨 갈아서 먹었나요? 다 각 피해버려요. 먹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막 생 들깨를 막 씹어 먹죠.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하고 정말 이 전화통화 상담을 많이 했는데, 건강식 한다고 열심히 하는 학생, 열심히 하는 모범생일수록 더 콩을 많이 섞고 현미밥, 생채소, 견과류, 아침마다 샐러드 먹고 막 토마토, 브로콜리, 이런 사람일수록 방구를 하루 종일 꺼요. 피부는 건조해지고 변이 나빠지죠. 근데 왜 그런지조차도 모르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뭐 부지기수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또 우리 생각에도 그럴 것 같기 때문에. 아무튼 뭐가 부족하니까 뭘 먹어라, 이런 말 무시하고 그냥 꼬들한 황금변을 만들면 건강 평균 점수가 올라간다. 그게 최선의 방법이다. 자꾸 이 병에는 뭐가 좋아요, 이 병에는 뭐가 좋아요, 이거 먹으면 뭐가 나아요, 이런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정말 어떻게 하면은 꼬들한 변이 되는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걸 방해를 하는 거죠. 막 뭐 좋다는 거 넣어놓고 장에서 발효를 방해해버린 섭생을 한다는 거죠. 제가 권해드리는 대로 한번 그렇게 드셔보세요. 자, 절대 이 고집을 못 버리는 분도 있죠. 그래도 이런 걸 먹어야지 하면서도 뭔가 어설프게 이제 제 섭생을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결국은 그걸 끊었더니 더 좋더라. 자, 사람은 뭐 체질에 따라서 나는 생채소가 소화가 되겠지, 뭐 콩도 더 소화를 잘 시키겠지, 이런 말도 하죠. 근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소화기는 어차피 같은 인간 종이기 때문에 비슷해요. 나는 뭐 그런 거 다 먹고도 뭐 피곤함도 별로 없고 잠도 잘 자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분이 그것을 끊고 황금변을 만들면 그보다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목격을 했고 제 몸도 체험을 했고, 그런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뭐냐, 너무 상차림이 편해졌고 먹는 거 잊어버리고 살고 냉장고가 비어있고 돈이 안 들고, 그리고 피부는 좋아지고 건강해졌다, 변이 좋아졌다. 자, 일만의 의심도 없이 제 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내 머릿속에 아는 지식이 있어요. 책도 건강서적도 많이 있고, 남한테 건강 박사노도 타고,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지식이 많고 나는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서 잘 안 지키죠. 제가 이제 권하는 섭생을. 저도 뭐 그런 과정을 거쳐왔죠. 저는 뭐 20년 동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꼬들한 황금변이 아니라면 잘못된 섭생을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 오늘은 황금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네요. 중구난방이었는데,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